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큰 게임사죠. 크래프톤.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게임 회사인데, 어떤 최근의 화제성이나 아니면 주가는 그거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게임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게임주가 좋은 이슈가 실제로 뭐 어떤 매출이나 인기 그런 부분보다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는 메타버스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NFT까지 오면서 특히 위메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P2E 요게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NFT와 게임의 만남 요거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전통 게임사들이 굉장히 지금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NC소프트 논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게임사들이 특히 중소형사들 위주로 이것을 좀 따라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오늘인가 그 이제 네이버에서 떨어져 나온 NHN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최근에는 게임사로서 뭐 그렇게까지 큰 임팩트가 없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걸 한다고 NFT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뭐 게임빌,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뭐 펄어비스, 그리고 오딘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랐던 라이언하트도 인수한 카카오 게임즈, 여기도 이제 NFT 거래소 만든다고 하고, 뭐 카카오의 기술이야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게임의 이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형사들이 스마일게이트에 상장이 안 돼 있고 이 대형사들이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러진 않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유니버스를 하면서 그 이게 NFT 사업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플랫폼 쪽은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든지. 그런데 넷마블은 좀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NFT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지만은 이 NFT 쪽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이쪽의 이슈를 받는 종목들이 지금은 강해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 게임주들이 강하다, 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NFT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된 게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 판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겠죠, 회원님들. 자, 그렇다면 현재로서 지금 이게 미리 선반영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미리 이 NFT 게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선반영 받고 미리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빠르게 변화가 생기고 실적이 내온다라면은 그 주가를 유지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즉 일종의 선반영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이슈가 살아있는 한 주가가 단기에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메이드도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15만원대 아주 잘 지키면서 뭐 18, 19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위메이드도 아마 어제 봤을 때 한 18, 19만원까지 회복했는데 오늘도 이제 19만원까지 회복을 하고 있네요. 엄청나게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5만원대를 너무나 손 쉽게 지키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체가 있고 이 산업 자체를 리드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좀 강한 모습 보여주지만은, 다른 어떤 그런 소형사, 특히 소형사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일종의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크래프톤 같이 이제 좀 이런 대형사, 이 N3보다 더 큰 회사잖아요, 크래프톤이. 이게 참 세상이 이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혁신적이고, 크래프톤도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 히트를 치면서 이렇게 커진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혁신적인 그런 좀 이제 그 기업이었는데,
덩치가 커지고 이게 워낙 큰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좀 둔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그런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그런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NFT라든지 이런 쪽에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 하고,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이제 그 IP를 다양화하려는, 좀 내실을 다지려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출시를 합니다. 크래프톤의 신작이고요. 자, 이거 매출 3조를 기대한다. 올해 매출 2조 돌파를 예상을 한다. 이러면서 올해 매출 2조, 그리고 내년에 매출 3조를 이제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2조, 내년에 최소한 3조 이상을 해줘야 이제 그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는 거겠죠. 명확하게 해서 좋습니다. 어떤 그 목표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번 신작이 기대되는 점은, 좀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전 세계적으로 하향세지 않았습니까? 판을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신작이 나오면서 기존의 배틀그라운드 팬들, 그리고 기존에는 배틀그라운드를 즐기지 않았었던 신규 유저까지 같이 이제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이게 굉장히 좋은 그건데, 지금 중국에서 워낙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워낙 지금 규제가 세다 보니까 차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3N을 비롯한 많은 이제 그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스마일게이트도 그렇고, 넥슨 같은 경우도 그 던파 하나로 1조씩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가 배틀그라운드의 유통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디 아시아인가 어디에는 이제 텐센트가 배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이제 텐센트가 하다 보니까 크래프톤이 직접 하기가 좀 이제 직접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 실적에서 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텐센트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신작 같은 경우는 텐센트 안 거치고 텐센트 없이 바로 그냥 이제 그 크래프톤이 하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크래프톤이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도 똑같은 기존의 배틀그라운드와 똑같은 파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선 배틀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하고 거의 비슷한 게 중국에 있어요. 텐센트가 개발한 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판권 로얄티를 좀 따로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로얄티 받으면 되는 거고, 중국 외적으로는 크래프톤이 직접 이 뉴스테이트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가장 지금 약점이 되는 게 원게임 리스크죠. 게임 하나로 어떻게 시가총액 20조냐, 이런 얘기인데, 하이브 BTS 하나로 상장해서 엔터주 중에서 1조 넘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시총 지금 15조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를 봤을 때 누가 BTS 하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M&A와 엄청난 사업 다각화, 이러면서 하이브는 종합 플랫폼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크래프톤,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은 비슷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 우리는 한국의 디즈니가 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이 자기들의 IP를 가지고 다양한 이런 문화 산업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약점이 되고 있는 원게임 리스크를 우선은 좀 이제 그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좀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M&A 보시면요, 약간 의외이긴 한데 꽤 많은 돈을 주고 8천억인가 주고 미국의 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언노운 월즈. 여기 인수해가지고, 근데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여기 한 8천억 6백억인가 주고 비싼 돈 주고 인수했습니다.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특히 좀 북미 쪽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잘 모르는 게임인 것 같고,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뭐 유럽 그 서양권에서 좀 먹히는 그런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크래프톤이 언노운 월즈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장 유명한 게 서브노티카라고 하네요. 서브노티카.
자, 요 종목이래. 요 게임으로 인해서 IP 자체가 다양화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이 언더노이즈가 뭐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요 한 내년부터 한 2, 3년 동안 해서 준비 중인 신작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래프톤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신작 내면서 이제 상장하면서 생긴 돈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하고 게임 IP도 늘려나가고 새로운 투자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업종도 나가고 있죠. 보시면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 히든 시퀀스 죄송합니다. 발음이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 인수했고 드라마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 웹소설 플랫폼도 이제 투자를 했고, 인도의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하기 위해서 크래프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인도가 중국과 거의 비슷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인구수도 1억밖에 차이가 안 나고, 1억도 차이 안 난다고 하던데, 인도는 계속 인구수가 증가하는 추이고, 중국은 좀 정체가 되어서 조만간 이제 인구수도 인도가 역전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인도 웹소스 플랫폼을 인수한 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인도 쪽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도를 좀 중요한 그런 좀 장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계속 막히니까 중국은 계속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는 인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무엇일까 보면은 이제 크래프톤의 이 보호해서 물량이 내일 한번 또 풀립니다. 어제 이제 개파락하면서 하락했던 게 요 이제 보호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미리 선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내일 아마 이제 장 시작하면은 장 초반은 9시는 살짝 하락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거 좀 내일 우선은 개파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적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네요. 크래프톤이 뭐 주가 오른 것도 없고 공모가가 약 50만 원인데 현재 주가 뭐 어제 43만 원 이하로 갔다가 지금 뭐 46만 원도 안 되는 뭐 43에서 46, 40만 원대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도 한 10% 이상 좀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그 보호해서 물량만 풀린다라면은 물론 이제 6개월짜리 보호해서 물량도 남아 있지만은 내일이 지나고 나면은 일정 부분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또 바로 내일 모레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가 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크래프톤 우선은 공모가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래야 이제 공모가 이 49만 8천 원의 정당성이 좀 이제 생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움직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